날씨가 좀 풀린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온도계가 몇 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카톡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혹시 단톡에다가 제가 블로그 쓴 글을 보내드렸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흙과 미네랄이 아니고 흙과 미생물인데, 네, 이해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질병 회복을 위해서 이 위생과 건강 정말 중요할까요? 네,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생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위생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위생의 양날의 칼,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필요 이상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미생물이에요. 핵심은요. 자, 미생물은 먼저 아시죠? 뭐 단위로 말하면 0.01mg, 0일 뭐 이렇게 ml로 굉장히 작은, 어떻게 보면 세포 구성 단위이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작은 이 미생물 중에는 뭐 토착 미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음식에도 식중독에 걸리는 미생물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부패시키는 미생물이 있고, 그래서 유해한 미생물, 유익한 미생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미생물을 알기 전에 위생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성경에는 3500년 전쯤에 미라로 사람의 시체를 싸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 나라가 있어요. 어디였죠? 이집트였죠. 네, 그거 너무 잘 아십니다. 그 이집트라는 그곳에서부터 사실은 이 위생과 건강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나라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마찬가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의료 첨단 기계는 없었지만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고, 최고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고,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방식과 그 나라의 어떤 그 역사적 풍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위생의 관념을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생의 관념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시내산에 가기 직전에 어디에 이르렀냐면 그 물이 없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막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나니까 그 굉장히 목이 말라가지고 막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물을 보여주셨죠. 근데 그 물을 마시니까 어땠어요? 물맛이 아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물맛을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앞으로 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너희에게 줄 텐데, 그것을 모두 다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이 애굽인들은 아무리 의학적으로 발달했어도 그 사람들이 미이라를 감을 정도로 발달했잖아요. 피라미드 안에다가. 그랬어도 무엇을 못 막았냐면 전염병을 못 막았거든요. 전염병 하면 최고의 그 당시 질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그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다녔습니다. 제가 최고의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가, 이 전염이 잘 되는 액체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혈액이 있고요, 하나는 타액이 있잖아요. 이 두 액체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액을 가지고 그 양의 그 피를 따고 그 피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도 왜 전염병이 많이 안 걸렸을까? 거의 안 걸렸죠. 그렇죠. 왜 안 걸렸을까?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철저한 위생의 법칙에서 그들이 그 준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손을 씻는 방법,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 피가 흐르면 그곳에 무엇을 뿌렸을까요? 하얀 게 있어요.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 오늘 알고 보니까 소금이 무엇을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시키는 거예요. 병원에서 막 소금 안 좋다? 이거 절대 잘못된 표현입니다. 소금은 좋은 거예요. 성경 예수님 말씀도 소금은 좋은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금은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도 소금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어떻게 먹겠느냐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면 고대 문헌 가운데서도 소금은 최고 좋은 약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방부, 그다음 부패, 산화 방지 이런 것을 막는 최고의 물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 밖에서 여러분들의 외부, 신체 외부의 산화나 외부의 염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제가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꿀이에요. 꿀, 프로폴리스 뭐 이런 화분들. 그러니까 꿀은 우리 막에 닿았을 때 그 피부 막과 외부와 접촉을 차단시켜줍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거나 입이 부르트거나 욕창이 났거나 하면은 거기에다가 꿀을 발라주세요. 꿀을. 좋은 꿀을 바를수록 치료 효과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설탕꿀 별로 설탕꿀도 효과는 있어요. 설탕도 효과 있으니까. 이 꿀은 이 피부의 점막을 완벽하게 보호를 해버려요. 그래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는 모든 틈을 다 막아버립니다. 외부에서 꿀이에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는 뭘까요? 내부는 소금이에요. 우리 내부는 소금만이 유일하게 최고로 우리 몸의 그 여러 가지 부패와 상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무염식을 하신다면 이런 부패 방지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무염식을 많이 하다가 흔히 걸리는 병이 뭐냐면 무슨 암일까요? 뼈암이에요. 뼈. 그러니까 뼈를 전이되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매 순간 소변을 놓으면 물을 마시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에서 나트륨 펌프와 또 삼투압을 통해서 수분은 보내고 또 이렇게 탈수를 막고 이러면서 염도를 유지시키거든요. 몸의 염도. 제가 염도 소금 강의를 했었죠. 우리 몸의 염도가 몇이라 그랬어요? 0.9에서 1.2라 그랬죠. 그럼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 물이 땡기기도 하고 안 그러면 소금이 당긴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막 핑 돌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혹은 또 기력이 없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 소금이 당기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때 소금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사실은 뭐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채워줘야 병이 안 걸려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이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각 세포의 소금을 빼서 그 혈액과 pH 산도를 맞추고 그다음 체액을 맞춰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체액의 염도가 부족하다 보면 혈액 그 소금을 갖고 있는 소금의 보관 장소가 어디냐면 뼈거든요. 뼈입니다. 우리 뼈는 어떻게 보면 영양소, 미네랄과 소금과 소금도 미네랄 중에 하나거든요. 소금이 나트륨이잖아요. 소듐이라기도 하고 이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유심히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갑자기 초식 동물이 이 뼈를 먹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셨어요? 기린이 막 뛰어가다가 뼈를 발견하고 파가지고 뼈를 씹어 먹습니다. 왜 뼈를 먹을까요? 나트륨 섭취, 염분 섭취.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도 소금이 뭐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뼈를 먹을 때 뼈에 소금이 어떻게 보면 나트륨이 저장되어 있고 미네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빻아서 먹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이 소금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부패를 막아주고 산화를 방지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먹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무슨 약초들, 아무리 비싼 프로폴리스, 아무리 비싼 그런 뭐 항산화 물질을 먹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설계하신 것은 우리 몸을 고체와 액체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고체는 흙, 진흙, 액체는 그냥 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세팅된 값이 반드시 염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의 법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소금을 잘 섭취하는 거, 그리고 당분을 잘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애굽의 위생이나 또 애굽의 어떤 그 의료 기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엉터리였어요. 그 문헌들을 고대 역사에서 찾아보면은 고작 해봐야 어떤 신을 놓고 거기서 절하면 우리를 어떻게 좀 질병에서 보호해주겠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미신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었고, 당시 그 문화적 그 요소들을 보면요, 과식, 부절제가 이집트에 판을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 히브리
역사에 보면 요세푸스가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책들이 있는데 그 역사에 보면 히브리 민족 중에 가장 아브라함 쭉 이렇게 이삭, 야곱, 이삭, 요셉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수명이 짧았던 사람 있죠. 선조 중에 요셉이었죠. 요셉 110세에 죽었나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170세까지 살고 그 다음에 160세 더 270세 되라는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요셉이 수명이 딱 단축됐어요. 기대치 120살도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요셉도 그 어쩔 수 없는 부절제 습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많이 단축됐었다. 이런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의 위생을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집합해서 보기 힘들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6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위생의 가장 중요한 거, 한 나라나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가장 중요한 위생은 시신과 시체 처리, 동물의 시체 아니면 사람의 시신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처리가 잘못되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전염병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렇죠? 옛날에 흑사병, 패스트균에 막 유럽에 퍼지면서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시체를 누가 균을 옮겼죠? 쥐가 옮겼죠. 근데 그 당시에 모르고 개 때문에 그 질병이 온 줄 알고 개를 다 죽였어요. 개를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쥐였어요. 자, 두 번째, 여자분의 월경에 대한 부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산 문제예요. 출산 문제에 대한 위생 굉장히 중요했어요. 거의 예를 들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출산 분만실에서 출산을 받을 때 산모의 생명이 위생에 굉장히 크다는 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성관계. 그러니까 여자의 방광염도 역시 네, 어쨌든 성관계 불순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더럽든지 어쨌든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질병들, 에이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 속에 예식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또 머리를 싸고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거기에서는 그 성소에서 전염병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문둥병이나 감염성 질환자들의 격리. 네, 굉장히 좀 약간 아쉽지만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작년부터인가요? 모르고 오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결핵 환자라든지 여기에서도 아니면 감기가 심하게 걸린 분들은 감기를 치료하고 오셔야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상담받고 있어요. 최근에 올해 이번 달에만 해도 5분 정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감기인데 그냥 와서 예전 같으면 그냥 여기 와서 저희가 천연치료 해드린다 하는데 이젠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격리시키자 해가지고 최대한 결핵 환자 아니면 감기 심한 분들 격리시켜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성경의 관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떠한 그 위생적 요인들을 살펴보면요. 전염병은 걸릴 수 없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위생이 철저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위에 독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산업혁명 이래로 수많은 독소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18세기에 런던에서 굴뚝 청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음낭암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왜 걸렸는지 보니까 잘 씻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위생을 철저히 했더니 그게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유럽사회에서 수많은 산모들이 거의 치사율이 50%였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러 가서 병원에서 죽어오는 10명 중에 5명 죽었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산모가 아니면 아이가 죽었어요. 이 문제가 너무나 커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헝가리의 산부인과 의사 이 제메바이스 박사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원인을 찾아내서 알고 보니까 간단한 거였어요. 손을 씻지 않고 그 아이를 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의대생들이 옆에서 해부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하고
그래서 그 손을 그냥 툭툭 털고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균이 발생해가지고 며칠 만에 엄마가 죽고 아이가 죽고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 제멜바이스가 손 씻는 규정을 만들고 사망률을 몇 프로 줄였을까요? 사망률을 50%? 90% 줄였어요. 90%. 네. 그래서 10명 중에 5명이 사망했던 것을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도록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럼 중요하죠. 손 씻는 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법칙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그 당시에 이집트보다 훨씬 앞서 있는 이 첨단 의학,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가 들어서 해가 된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의 책 이전에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용 설명서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교리의 책, 이거를 넘어서 내 몸의 설명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아시죠? 몇 년도에 일어났었나요? 1945년에 일어났나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잘못된 위생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네, 이것이 통계학적으로 그 당시에 밝혀졌었는데요. 어쨌든 위생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몸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몸에는 면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체계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세균, 바이러스, 혹은 또 알레르겐, 이 진균류 이런 것들이 침입을 하면 그 침입을 막는 우리 몸에 면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면역은 항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심지어 여자의 난자는 남자의 정자도 침입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죽이거든요. 죽이고 몇 마리 남겨요? 한 마리만 남기잖아요. 수억 마리 중에. 그러니까 이런 남자의 정자 수억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남겨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몸은 이 대단하게 외부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트러블이라고 합니다. 그 트러블이 피부에 나타나면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죠.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이 면역 체계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민감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문제는 면역체도 있는데 이 교통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 옛날에는 그 주위에서 전염병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타고 들어오는 것이 이 손톱입니다. 손톱. 그러니까 이 손톱 밑에는 거의 세균의 90%가 숨어 있어요. 우리 몸 전체에서 손톱 밑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사실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핸드폰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돈하고 핸드폰 너무 더러워. 예, 굉장히 더럽고요. 아이들이 핸드폰 빠는 거 사실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이들을 너무 깨끗하게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어떤 면역에 강해지려면 그런 외부의 독들을 통해서 몸속에서 열이 나고 그것이 들어와서 내성이 생겨야 돼요. 안 그러면 깨끗한 무균실에만 아이를 키워놨다가 갑자기 딱 균을 상대하게 되면 아이가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흙도 먹고 만지고 그다음에 때로는 부적합한 이 부분들도 때로는요, 아주 때로는 그런 부분도 면역에 노출되는 것도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루에 저는 원래 습관이 그래서 그런지 남보다 좀 더 만집니다. 코나 머리를 만지는데 하루에 수십 번 코를 비벼요. 저는 한 100번 정도 비비는데, 그리고 1년 평균 손과 눈이 코를 접촉하는 횟수가 12,000번이 넘는다. 손과 코가 접촉하는 숫자가 12,000번. 여기서는 아무도 코 안 파시죠? 방에서 다 파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2,000번, 12,000번, 엄청 많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접촉해요? 내 손에 있는 세균이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긁을 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그냥 아토피 생겼다가 농가전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뭐냐면 손톱에 있는 세균이 거기에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긁을 때도 차라리 나무를 갖다가 긁는 게 훨씬 나아요. 손톱으로 긁는 것보다. 예.
긁어서 이제 독소가 침입한 면역력도 약한 데다가 불구하고 독소가 침입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아토피 있는 아이들을 잠자기 전에 제가 면장갑을 껴서 여기 테이프를 붙여놨어야 재운 적도 있었어요. 너무 이제 중학생들. 근데 뭐 20살 먹은 아이들에게는 좀 하기 곤란한 일이고 한 중학생만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장갑 끼우고 테이프를 다 감아놔요. 그럼 이거를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나마 훨씬 낫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위생은 양날의 칼이라 그랬죠. 너무 잘 지켜도 문제고 너무 안 지켜도 문제인데 어떤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느슨해도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자주 씻는 거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돼요. 깔끔을 떤다고 하루에 3번 이상 목욕하는 거 절대 이건 아니에요. 네, 한여름에는 많아봐야 한 2번 정도고 나머지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래도 한 번은 씻어야 되겠죠. 땀을 흘리니까. 한 번 씻어야 되는데 계속 몸을 씻게 되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오냐면 지방이 빠져나가요. 계속. 더군다나 계면활성제, 색소 이런 그 향이 들어있는 것으로 계속 닦아버리면 여기에는 좋은 면역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이 이제 지방이 쭉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몸이 건조해지겠죠.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무조건 피하셔야 될 게 화학성 계면 활성제는 꼭 피해 주셔야 돼요.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 몸을 잘 씻어낼 수는 있어요. 씻어낼 수는 있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미생물도 다 씻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생물과 접촉할 수 없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오는 나쁜 세균, 좋은 세균 다 어떻게 된다고요? 싹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대안을 찾을 게 있어요. 어떤 걸 찾냐면 이 코를 저처럼 자주 만드는 분들은 이렇게 자주 만드는 분들은 유칼립투스를 자주 사용하세요. 유칼립투스를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알죠? 발라서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폐나 유칼립투스는 이 상기도염에 가장 좋으니까 자주 사용하시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천연 항생 물질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최고 싸요. 한번 맞춰보세요. 공기. 꿀이 싸요? 우리 이번에 이제 꿀 한 병 25만원짜리 나오는데 더 싼 거 있어요. 햇빛? 뭐 햇빛도 좋죠. 하지만 물질. 물. 가장 좋은 게 사실은 흙입니다. 흙. 여러분 놀라실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약회사들에서 지금 흙 속에서 그것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도 사실은 흙에서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만지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 이거 인식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마에 무엇을 흘려야? 땀을 흘려야 그랬죠. 그러니까 흙을 만지면서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은 폐암 환자분이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커브길을 돌아서 지금은 이제 나무가 많이 우거졌어요. 옛날에는 거의 묘를 퍼간 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 나무가 별로 없었고 거기를 이제 제 동생하고 저 같이 가가 세 명이 땅을 팠어요. 마치 관처럼 사람 딱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한 이 정도 깊이에 뭐 넓이 딱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관을 파놓고 그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분이 이제 그 텐트에서 낮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안에 그 관 같은 땅 속에 들어가서 완전 황토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20분씩 누워있고 또 텐트에서 있다가 방에서 잠은 이제 방은 잠만 자는 곳으로 낮에는 그냥 그렇게 풀로 밖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해골이었거든요. 진짜 몸이 완전히 지금 구미너 더 말랐었어요. 완전 해골이었는데 나았어요. 암도 완치되고 살도 찌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뭐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이분이 흙과 접촉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빨리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흙이 아니었는가 제가 최근에 생각나기도 합니다. 흙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흙 속에서 누워 있었던 것, 그 에너지를 엄청 받았겠죠. 뿐만 아니라 좋은 미생물이 몸속에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 몸을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좋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몸의 부패를 막고 또 암덩어리를 줄이고 그 다음에 몸에 산소를 불어당기고 그 다음 토착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강력하고 그것이 우리 몸을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흙을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고 산에 있는 흙을 집에서 다 퍼다가 쓰지 마시고 집 더러지니까. 네.
사람들이 갔다 오면, 산에 갔다 오면요, 먼지 때문에 막 걱정 너무 많이 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사실 없어요. 방 더러워지는 거 빼고는. 이 먼지도 사실은, 흙먼지는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그 인식 바꾸셔야 돼요. 깔끔 떠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더러운 거, 오물이나 쓰레기라든지 이런 건 청소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내 몸에 흙이 묻은 거, 먼지 묻은 거 너무 막 이렇게 조금 묻었다고 해서 닦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좋은 산삼, 저도 산삼도 캐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했지만, 이 산삼을 캐서 저도 먹을 때 물로 안 닦아 먹어요. 저도 산삼 이래 봐도 몇 뿌리 먹어봤어요. 먹었는데 살짝 털어가지고 흑채 그냥 씹어 먹습니다. 흑채. 으슥으슥거리면서 그냥 먹어요. 네. 4억짜리 산삼 먹는데 절대 안 씻어 먹어요. 4억짜리 산삼 먹은 사람도 이거 왔었거든요. 1억짜리 산삼 먹은 사람도 왔었고. 근데 다 돌아가시지만. 네. 그러니까 4억짜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있다 가셨는데, 산삼을 어떻게 먹었냐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더니 그냥 털어가지고 씹어 먹었대요. 그리고 씹어 먹으면서 잎살까지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흙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흙. 그러나 이제 비료나 농약, 제초제를 친 흙은 좋지 않겠죠. 네, 좋지 않겠다. 여러분 시골 산다는 거 너무나 행복입니다. 이렇게 시원해 동산 오셔서 잔디밭을 밟으신다든지 산을 등산한다든지 그것을 호흡을 한다든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지 묻는다고 해서 컴프레셔 왜 안 놔주냐고 여러분도 뭐라 하지 마세요. 네. 물론 뭐 시에서 내년에 놔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혀 큰 문제 없다는 거예요. 도시에 매연이 묻은 거 아니니까 흙이 묻은 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저는 뭐 옛날에 안 살아봤지만 많이 들어봤어요. 아이들이 많은 집들과 아이가 별로 없는 집을 보면 누가 더 건강할까요? 아이들이 많은 집 아이들이 더 건강해요. 그러니까 큰 형이 밖에서 소꿉놀이하고 막 그냥 논에 가서 갔다 오고 또 집에 들어오면 흙도 막 나오고 그거에서 이제 아이들 만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뭐가 지금 많이 전달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많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건강합니다. 근데 아주 깨끗하게 키운 이 독자 외동 아들 그냥 아주 벌벌벌하고 흙 하나 못 묻히고 딱 사방 반경 딱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 진치고 이 아이들 금방 병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아토피가 너무 깔끔해서 오는 병. 그렇죠? 아토피가 지킬 건 안 지키고 안 지킬 건 지켜서 오는 병입니다. 흙 같은 거 보면 엄마 막 예민 맘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걸리는 게 아토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국립암연구소에서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용해가지고 토양 유기체를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물을 뭐 미국 서부에서 옛날에 많이 캤지만 진짜 보물은 땅속에 있어요. 여기에 다니시면은 이 토질이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혹시요? 관심 없었죠? 황토흙입니다. 그 황토흙과 진흙흙 이런 거 섞여 있지만 이 산속으로 가다 보면 그 이쪽 소나무밭에 딱 들어가서 쭉 가다 보면 다 황토예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제가 이화점님을 위해서 만들어드린 평상 있죠?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 바로 앞에 보면 황토 구덕이에요. 거기서 저희도 한 2차 정도 퍼왔었어요. 예. 완전 진 황토예요. 근데 황토를 가지고 사실은 통증도 치료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막 이렇게 묻고 막 해서 그렇지 황토를 해가지고 물에 풀어가지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고 하면은 관절염에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요법이 될까봐 최대한 제가 그런 거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든 흙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흙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익한 미생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럼 이번 시간 꼭 기억하세요. 흙에서 대신할 수 있는 미생물은 있다 없다? 네, 없다. 기억하시고요. 흙 1g에는 몇 종류의 미생물, 유익한 미생물이 존재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개 정도 존재할 것 같아요? 1g. 몇십 개? 아니 몇백 개요? 몇천 개? 1만 종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1g. 1g이 굉장히 적죠? 1g 적은데 그 1g에는 1만 종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흙에는 그 정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혈액 한 방울에서도 검사 나오는 것을. 이 산도스 제약회사의 한 연구원은 노르웨이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에 이 곰팡이가 핀 흙을 샘플로 채취했는데 그것을 이식 수술 후 거부 반응을 최대 억제하는 데 사용하는 이 사이클로스포린이 이제 이 흙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한 과학자는 인도네시아의 한 사찰에서
이 흙을 채취해가지고 그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서 녹말을 당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미생물을 발견했어요. 녹말을 당분으로.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역시 흙에서 좀 누워보세요. 돗자리 피고 흙에서 누워 계세요. 돗자리도 뭐 은박지 그런 돗자리 말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돗자리를 피고 한번 누워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에서 한 사람은 흙에서 그 무엇을 발견했냐면 가축들을 괴롭히는 기생충 감염을 억제하는 미생물을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이제 보이는 이 주변의 천연적인 흙에서는 굉장히 좋은 약이란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항생제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항생제. 토양 미생물질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항생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냥 흙이다. 흙은 가치 없다. 흙은 뭐 더럽다. 묻으면 닦아야 된다. 막 생각했지만 흙은 깨끗하고 가장 좋은 우리 몸에 친화적이고 나랑 가장 가까운 덩치예요. 그렇죠. 이런 건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팎이나 다 마찬가지로 안도 그렇고 밖도 그렇고 흙과 하나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과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요즘 며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세균에 의해서, 세균학을 발견한 사람 파스테르에 의해서 발견됐죠. 근데 이 파스테르에 의해서 발견됐지만 이미 자연 치료한 사람들은 세균이 아니구나라는 걸 증명했지만 과학자들이 지금 요즘에 증명하고 있어요. 세균이 아니라 세균에 의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아닌 미생물의 공동체 변화에서 생긴다. 의학에서도 지금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의학이 아마 다 바꿔버리면 약물 안 팔리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주장이 조금씩은 나와도 계속 이제 묵인될 거예요. 계속 묵인됩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세균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노폐물이고 미생물이라는 사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생에서 가장 해로운 거. 위생을 잘 했는데 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 염소가 많이 들어있죠. 네, 염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샤워를 한다든지 그 물을 가지고 마신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내부 외부 모든 좋은 미생물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돗물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여러분 한번 글들을 나중에 제가 보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제가 다 못하고 이제 끝나겠지만 이 미생물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선이 있습니다. 무슨 선이라고 하죠? 흉선이라고 하죠. 네, 흉선이 있는데 그 흉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보조 T세포들이 활성화가 돼요. 이 T세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T세포, NK세포 막 여러 가지 있는데 T세포에서 TH1, TH2가 있어요. 이 TH1이나 TH2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TH1 같은 경우는 감염된 지역 내에서 몸 안에서 싸움을 하고요. TH2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질환, 알레르겐 이런 것들, 혹은 또 바이러스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T세포 보조세포들이 언제 활성화되는 줄 아세요? 미생물이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그래서 건강한 면역세포는 계속해서 TH1과 TH2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의 과잉이나 과소를 잘 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백혈구 증가증도 안 만들고 부족하지도 않고 만들어내서 항생제나 이런 걸 사용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흙에서 만들어진 좋은 과일, 좋은 채소, 좋은 곡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우리가 산에서 나오는 좋은 약초들 있죠. 그런 거 즐겨서는 안 드시더라도 가끔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막 내가 그것을 꼭 먹어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예를 들면 산에서 뭐가 나죠? 산에 다니면 엉겅퀴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에서 나는 것들 가끔 뜯어먹으면 그 자체가 약이거든요. 어떤 게 약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이 성분이 많아서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 시시철철해서 그 좋은 흙에서 미생물을 많이 갖고 올라온 그런 식물을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드셔주는 거. 아예 그냥 우리처럼 농사 짓지 않은 것들 그냥 산에서 취나물이라든지 민들레라든지 이런 거 뜯어다가 여유 있으시면 뜯어오세요. 뜯어오셔서 여기다 놓고 한쪽이라도 나눠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 한쪽들이 진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약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똑같은 풀인데 하지만 전혀 다른 풀입니다. 그 풀에는 미생물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밭도요. 똑같은 밭인데 지렁이가 없는 밭이 있고 지렁이가 많은 밭이 있거든요.
미생물,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유기체 맛이 있고 아예 다 죽어버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시골에 살면서 좋은 거 하나씩 뜯어먹고, 그렇죠? 그런 것을 뜯어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흙을 만지며 걸으며 살아간다는 거 너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이 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루하루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